그렇죠. 공동주택에는 이제 많은 입주자 있습니다. 자, 이 입주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 법적인 사항,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입주자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입주자의 정의. 우리는 용어에서 입주자와 입주자 등을 살펴보신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이 둘을 합쳐서 입주자 등,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주자 등이 사실 이제 포괄적으로 좀 피면, 우리 이제 내용 전체를 통해서 어떠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내용이라서 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체크 정도만 해야지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 가령 뭐 내력 구조부 혹은 뭐 비내력벽 철거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체크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관리규약이에요. 이 부분은 뭐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매번 언급을 하고 있죠. 이 관리규약이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또 하나는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형태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규약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줄여서 관리규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고요. 그리고 이 관리규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리규약이라고 할 때 이 규는 규범, 또 약속 뭐 이런 것들이죠.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규범이나 약속,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제 만들게 되고, 요 관리규약에 많은 규범 등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만들려면, 이거 누가 만드냐면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주자, 사용자죠.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가 만들게 되는데, 입주자, 사용자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규약을 막 만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관리규약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뭐 준칙 같은, 규칙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기준이 되는 규칙.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이거 이제 누가 만드냐면 시도지사가 만들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만든 관리규약 준칙을 이렇게 이제 참조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규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지 내용 이제 검토를 할 거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의사결정 하시잖아요. 그죠? 의사결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게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떠한 사항을 의결하는지, 구성, 의결, 이러한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입주자 관리는 가장 큰 근간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또 입주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이제 입문서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죠. 25페이지 보시면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 소유자, 또 사용자 하면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그래 합해서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 자,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그래서 이제 많은 권리 의무가 있는데, 요거는 총론이에요. 총론.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신 내용이 뭐 거의 없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장기선 계획 3년 미경과 시에 조정 동의권이 있다.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해당 부분 장기선 계획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총론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7페이지의 관리규약 준칙 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리규약 준칙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있고요.
이거 이제 시도지사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준칙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그 만들 때, 이거 이제 만들 때 포함사항이라 그래서, 여러분 27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5가지의 포함사항이 있죠. 이것도 뭐 내용은 전체 이야기예요. 뭐 회계 처리, 또 뭐 공사,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참조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만드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검토를 하고 가죠.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만드는데요. 관리 규약을 입주 사용자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입주 사용자가 만드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드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보실 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초기에 그리고 중간에 개정을 할 때, 초기 제정할 때와 개정할 때를 나누어서 보면, 초기에 만들 때의 제한은 이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고 적고 뭐 또 입주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초기의 제한을 통상적으로 사업주체가 처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정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 해요. 서면 동의.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개정을 하는데, 뭐 처음에 그러잖아요. 뭐 이거 사업 주체가 제안해서 뭐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초기 입주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 좀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제안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또는 또 입주자 대표의 의결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이제 개정 절차는 항상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등 이렇게 결정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한을 한다든지 재개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등 들어간 걸로 봐서, 그렇죠? 사용자도 동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져요. 좀 더 나가 보면 요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이 개정하는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갖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관리 방법, 자치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 이 결정의 문제 하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주민운동시설이 있어요. 자,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 문제인데요. 자, 요 이야기는 조금 더 보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요, 보면 뭐 주민운동시설이라고 해봐야 그냥 농구대 하나, 그렇죠. 작고, 크게 별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그렇죠.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그렇게 하면 이제 샤워장을 같이 붙여야 되니까 사우나,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골프로도 있어야 되고, 피트니스 센터에 담당, PT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죠.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 인력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용을 해서 하는데도 이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주민운동시설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탁할 것인지 자체할 것인지 이 문제는 주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이 절차 그대로 한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관리 방법 결정하거나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하는 절차는 똑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규약 이야기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서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